지금 최청신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불신임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 쟁점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무처 업무는 사무실에서 의논을 해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사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어느 회사나 단체나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규정이라든가 업무 그 사업 계획 집행을 하려면은 또 인선 같은 걸 하려면은 이사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모든 사업의 마지막 의결을 하는 것은 총회에서 해야, 대의원들하고 총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공조직을 통하지 않고 바깥에서 나가서 사조직에 의한 사조직들로부터의 이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사회나 사무처에다 접목을 하려고 하는 바람이 이게 부작용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규정이 없는 거라든가 또 업무에 맞지 않는 것을 지시를 한다든가 또 집행을 했을 적에 반드시 파장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없이 우리가 말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조직에 의한 것은 절대 공조직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참고를 할 수 있을 망정 원칙적으로 공조직을 이용해라. 사무처 업무, 집행, 의결, 이것은 사무처와 이사회, 총회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한 예로만 봅시다. 대의원 총회에서 변호사비에 대해서 변제를 하라고 대의원인 대학연맹 최재춘 대의원께서 변상 요청했습니다. 왜 최창신 회장은 개인적으로 쓴 변호사를 왜 우리 자산으로 쓰냐? 변상하십시오. 대답했어요. 변상 어떻게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 아닙니까? 또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전원이 서울시 그 심사 그 적립된 것도 전원이 다 돌려주라고 그랬죠. 다 돌려주라고 의결은 아니지만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 이사회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서 이사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또 총회로 의견을 받을 것 같으면 총회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대의원총회에서 권장사항으로 100% 받은 것도 아직 시행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이 업무의 타결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시도에 에서 민원이 있어갖고 대표자들이 와서 면담 요청을 하면 사무실에서 면담 요청을 받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각 여러 시도에서 면담 요청을 하면 왜 회장이 도망갑니까? 왜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업무를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럽니까? 회장이 당당히 나타나서 업무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오면 못 오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일신상의 이유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면담에 참여할 수 없다, 응할 수 없다, 그거는 도망갔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네요. 지난번 한 예로 얘기할까요? 전남에서 왔을 적에 전남에 2시부터 면담 신청이 됐습니다. 그날 점심을 뭐 이사하고 먹었어요. 12시에 가서. 그럼 점심 먹다가 뭐 급체했습니까? 그리고 2시부터 온다는 사항을 알고 있잖아요. 또 충남도 면담 신청했었어요.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그랬죠. 서울도 그렇고. 그러면 간 뒤에 와요. 오후에. 건강상의 이유 있는 분이 왜 저녁 때는 안 아프고 점심 때는 아픕니까? 최청신 회장 불신임 전개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그 보직 부회장들의 어떤 그 집안 싸움,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권력이라는 것을 주고 권력 다툼이라고 해야죠. 제가 행정부회장 줬지만은 제가 받았지만은 어때 한번 뭐 결정한 사실도 없고 행정에 대해서 제가 자문한 적도 없습니다. 또 상임부회장 뭐 회장님 혹시라도 안 계시면 인사나 체육 대회 때 가서 뭐 대사나 한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경기부회장 담당 부회장인데 그 사람 뭐 윤종욱 회장 경기장에 가서 뭐 감독 한번 시켰습니까? 아니, 권력을 뭐 주었고 받았어야 뭐 우리가 권력 다툼을 하죠. 그 권력 자체가 없고 문의만 상임부회장, 행정부회장, 경기 담당 부회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문의였지 우리한테 권한을 한 1%도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16명의 대의원들 자격으로
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불허 공문을 보냈는데 참으로 대한민국 체육사상 유례 없는 그런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런 공문을 말이 아닌 공문으로 발송했다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공문을 보면은 대의원총회 소집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규정에는 3분의 1, 즉 우리 같은 경우는 20명 제적대의원 수에서 7명만 발의해서 소집 요청을 하면은 소집이 되는데 그걸 과반수의 의결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호도해 가지고 이렇게 그 규정을 짓고 불허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진짜 무시한 행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소집과 성원, 의결 자체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육두문자식의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3분의 1 가지고 소집 요청을 하면은 받아들이면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이 되지 않으면 우선 성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의결은 그만두고 과반수 이상이 성원이 돼야 성원 보고를 할 것이고 성원 보고가 끝난 다음에 안건 상정을 하는데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의결이 되는데 이것은 소집하고 성원하고 의결해야 할 사항을 의결 중간에 있는 것을 앞에다가 둬가지고 소집 요건에 거기다가 같이 병행하는 그런 회의 소집권이 어디 있어요. 대의원의 자격은 회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한테 있는 것입니다. 단체란 17개 시도와 5개의 가맹단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단체에 1명씩 부여된 것이 바로 대의원입니다. 단체에서 당연직 대의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 지명직 대의원을 파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의원이라 하면 총회날 참석하는 것이 대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회도 열지 않고 대의원의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이 규정 자체를 읽어보지도 않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대의원의 자격은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단체에 있다 이겁니다. 충청남도 단체에서 회장이 당연직이 갈 수도 있고 또 부회장인 지명직이 갈 수도 있고 또 회장이 없어도 그 단체에서는 지명직 대의원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원이라 하면 총회날 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그 숫자에 참석하는 사람이 바로 대의원인 것이지 평소에 대의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총회 소집 불허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무지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각 시도 단체장들이 보이는 겁니다. 각 시도 연맹 단체장, 대의원이 아닙니다. 연맹체 단체장도 보이죠. 단체장이라 하면 그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건 참 너무 지나친 행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날 모여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며 앞으로 그 진도 나갈 진행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협의를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 그러면 그 세종하고 전남을 제외한 5개 연맹체하고 시도회장 네, 20개 딱 한 16명 정도 모일까요? 더 이상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임시총회 불허를 했기 때문에 다음 과정인 규정에 의해서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서 총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16명의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명 자체가 뭐 서류 자체가 잘못됐다는 등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우리는 이제는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서 총회를 소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그 태권도 가족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인 일이라고 하면 제가 모든 것을 다 밑으로 내려놓겠는데
이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보도 뒤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권도에 대한 적폐가 없어지고 변화가 요구되는 사항이니만큼 조금 우리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가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